굉장히 좋은 하이엔드급 프리앰프가 아니라 예. 현존하는 프리앰프 중에 정말 최고 수준의 프리앰프 그쵸. 중에 하나다. 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프리앰프라는 거를 이번 리뷰를 통해 새삼스럽게 발견을 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르페우스에서 나온 새로운 헤리티지 프리파워 앰프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이파이 클럽 대표님 한청원님 함께 도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몇 번 혼자 하셔서 너무 좋으셨다고. 또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 바빠서 같이 예, 예, 못했다가 예.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했는데 예. 오르페우스 이 헤리티지가 작년에 이제 새롭게 예. 출시된 앰프죠. 그래서 예. 오늘 그 헤리티지 시리즈의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 리뷰를 한번 예. 심도 깊게 네.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중간 그 오르페우스 앰프는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 풀로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장시간 들어보니까 정말 좀 깜짝 놀란 부분도 많아요. 또 놀라셨어요? 예,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좋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사실은 그게 이번에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차근차근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제 몇 주 동안 이걸 이제 들어보고 오늘 네.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여러 음악을 들어왔는데 작년인가 제가 또 이 오르페우스 앰프랑 네. 그 카이저 구칙 스피커랑 해서 청담 시청실에서 시청회를 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참 느낌은 좋았는데 이번에 이 세팅을 하고 특히 이 아방가르드 듀오 GT랑 매칭해서 들어보고 네. 저도 정말로 놀란. 네. 그러면서 리뷰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자료조사 이런 걸 해보니까 네. 아 이런 앰프가 있었어? 네. 라는 반문이 들 정도의 엄청난 스펙과 성능을 가진 그런 앰프였구나 해서 네. 오르페우스라는 브랜드, 오르페우스라는 앰프를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드는 그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오르페우스라는 그 회사명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오르페우스 하면은 그냥 음악의 신 그런 식으로만 이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랬더니 그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시인이면서 그러면서 또 음악가이고 또 그 리라 우리가 현재는 이제 하프라고 부르죠. 그 명연주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에우리디케라는 이제 여자하고 함께 살았는데 그 아내가 실수로 뱀에 물려가지고 죽음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저승에 내려가가지고 이 여자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저승에 내려가서 각종 그 문지기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저승의 신이라 불리우는 이제 히데스 그런 사람까지 자신의 음악으로 매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돌려줄 테니까 데리고 나가라. 단, 그 저승을 벗어나서 이승에 갔을 때 돌아봐라, 아내를. 이런 신화를 정말 잘 적절하게 응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브랜드명으로 쓰고 또 제품에 브랜드 로고도 이렇게 그쵸, 리라 하프 모양 예, 여기 지금 이렇게 탁 예, 이게 그렇죠. 앰프에 있죠. 네. 그리고 또 이 국선미도 잘 살렸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신비한 브랜드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회사가 2001년도에 탄생했죠. 2002년도에 이제 클래식 라인을 발표하는데 총 5개의 제품을 한꺼번에 출시하는 그래서 그 당시 업계에 큰 이제 쇼크를 줬죠. 특히 파워앰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높지는 않았는데 스피커 임피던스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하게 자기들이 이제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이제 선보여 가지고 21세기에 새로운 정말 좋은 브랜드가 나왔구나 그런 이제 인상을 줬는데 이제 2006년도에 드디어 이제 헤리티지 시리즈가 나오면서 전 세계 그 내노라 하는 그 하이엔드 브랜드 앰프 회사에서도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브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네. 나온 게 2024년도에 예. 이제 오프스 2로 예.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계속 그 제품이 발매 개발 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는 세 종밖에 없거든요. 그 SACD 플레이어 하나, 그 다음에 프리 하나, 모노럴 파워 하나. 그러니까 아마 전문적인 DAC라든가 스테레오 파워라든가 인티라든가 그런 것이 향후에 런칭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좋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프리는 이제 H2 33BD라는 이제 모델이고요. 파워는 H3 M800 이런 모델인데 상당히 복잡해요. 프리앰프는 H233BD 예, 오프스 2. 예, 그러니까 H는 헤리티지고 그쵸. 2는 프리앰프라는 거고 예, 33BD가 뭔지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네, 유추를 해보자면 BD는 밸런스드 디스크리트의 그쵸. 약자일 것 같고요. 예, 예, 33이 이게 보면 XLR 3개, RCA 3개 입력 단자를 지원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를 써놓은 건지 이렇게 예. 유추해볼 수 있고 뒤에 이제 오프스 2는 예,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의 신모델이다. 예. 그렇게 해서 버전을 표기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파워앰프는 H3 M800 오프스 2 이렇게 놨거든요. 예, 저 3는 파워앰프고 예, M800은 이제 모노블록으로 4ohm에서 800W 출력을 낸다. 그쵸. 그래서 이제 예. M800 해놓고 예. 이제 오프스 2 시리즈다.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 제목을 좀 간략하게 쓰면 어떨까 하는 그쵸. 아쉬움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예, 이거를 외우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근데 예. 이제 요새 며칠 계속 이제 이걸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는 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H2 33BD 이 프리앰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전원부 별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박스로 돼 있고, 네, 두 덩어리예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부를 이렇게 곡선으로 예, 그죠? 예. 약간 이제 리라 모양으로 하고 리라 모양으로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르페우스 로고도 있고요. 로고 있죠. 굉장히 유니크한. 예,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예, 그죠? 원래 심플하면은 좀 다소 허전해 보일 수 있고 그렇죠. 막 이것저것 해놓으면 좀 조잡해 보일 수도 있고 예, 사실 오디오 기기도 이렇게 디자인이 저도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그죠? 만드셔봤으니까. 이렇게 완성도가 네. 높은 디자인을 뽑기가 되게 힘든데 예, 그죠? 다른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예. 곡선을 도입을 하고 이런 버튼이라든가 이 볼륨 느낌도 되게 좋거든요. 예, 프리앰프인데 두 덩어리에서 50kg가 넘는 그렇죠. 굉장한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무거우면 이거 진짜 신경 써서 잘 만든 앰프구나. 그죠? 무겁고, 결국엔 예, 전원부를 분리했다는 것은 전원 노이즈를 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예. 컨트롤부하고 전원부를 이렇게 예. 분리를 해놓은 걸로만 봐도 이 프리앰프 소리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이 오는 굉장히 멋진 디자인. 그쵸. 그래서 예. 다소 이렇게 좀 럭셔리한 느낌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제품을 이제 아주 그 심플하게 표현하면은 그 듀얼 모노롤, 그 다음에 풀 밸런스드,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아날로그 프리�앰프다. 그죠?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심플하진 않아요. 예. 듀얼 모노라는 건 이제 내부 예. 구조가 레프트 라이트 완전히 완전히 이제 분리돼서. 모노롤로 분리가 돼 있고 예, 순수하게 이제 아날로그 회로로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풀 밸런스 디스크리트 예, 그죠? 자기네가 직접 예, 설계를 하고 부품을 넣어서 만든 프리앰프다. 그렇지. 부품 간의 편차가 거의 없고 네. 이렇게 이제 다 그 한마디로 물량 투입, 뭐 시간, 뭐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만든 이제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실 요즘은 그 아날로그 프리앰프에서 이 정도 클래스로 만드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품이 과연 요즘 시대에 필요한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아날로그 프리앰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입력단은 좀 풍부한 편이죠. 밸런스 단이 3개가 있고 언밸런스 단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요 홈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컨디셔너 스테이지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밸런스 단이나 언밸런스 단이나 모두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컨디셔너 스테이지를 잘 꾸몄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컨디셔너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신호 정제의 예,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프리앰프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이제 버퍼 스테이지 그렇죠. 쪽을 이야기한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증폭, 감쇄, 임피던스 정렬, 노이즈 제거 등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다음 단계 게인이나 볼륨 스테이지 쪽이 최적으로 동작하도록 컨디션을 맞춰주는 스테이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그 6개의 입력단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스기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게인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 게인을 통일해서 맞춰줄 수 있게 각 채널마다 게인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무척 정밀합니다. 마이너스 12.7dB에서부터 플러스 12.7dB까지 그리고 이것이 0.1dB 단위로 조정되니까 6개를 모두 다 쓴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게인이 좀 다른 부분들을 아주 그 신경을 이제 많이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정밀하게 다 통일시켜서 맞출 수 있다는 거. 그 입력단의 각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앰프도 있고 네. 없는 앰프도 생각보다 프리앰프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게 네.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각 입력별 게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컨트롤하면서도 음의 손실을 갖고 오지 않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개인의 또 뭔가 볼륨 컨트롤이 들어간다면 네. 거기서 음의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네. 하이엔드 프리앰프에서는 또 그 개인 컨트롤 회로를 빼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예. 여기 오르페우스 이제 이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개인 컨트롤을 편리하게 다 할 수 있고 정밀하게 할 수 있지만 음질 손실은 전혀 갖고 오지 않았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정민 볼륨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27.5dB에서 플러스 6dB까지 이건 또 0.5dB 단위로 조절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볼륨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좌우 밸런스 조절도 가능합니다. 12.8dB로 이렇게 이제 설정돼 있어가지고 0.1dB 단위로 해서 좌우 채널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세밀한 부분까지 거의 그쵸. 0.1dB, 예. 0.5dB 사이로 그렇죠. 이거를 조절할 수 있게 예. 어떤 그런 편의성을 제공을 했다, 예, 예. 정밀함을 제공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매우 높은 슬루 레이트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슬류 레이트가 이제 2000V per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프리앰프에서 슬류 레이트를 2000V per 마이크로세컨드로 적은 앰프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예. 그리고 슬류 레이트를 일반 프리앰프에서 이 스펙을 잘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예. 보통 일반적인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사실 슬류 레이트가 수십 볼트 퍼 마이크로세크면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2000V per 마이크로세크라는 거는 1 마이크로세크에 2000V까지 전압이 예.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예. 거의 그러면 수직에 가까운 슬류 레이트를 예. 구현을 했다. 예. 물론 프리앰프가 2000V까지 올라갈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를 얘기를 한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프리앰프에서 올라가는 볼테지를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서 매우 빠른 음의 스피드를 구현을 하고 결국엔 이제 순간적인 트랜지언트 능력이죠. 예. 거기에 따른 해상도가 굉장히 뛰어난 그렇죠. 프리앰프일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그 슬류레이트에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리앰프 요 제품은 이제 출력 임피던스가 낮아가지고 어떤 형태의 파워 앰프에도 이제 신호에 손실 없이 연결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그렇죠. 큰 장점이죠. 프리의 출력 임피던스가 낮다는 거는 예. 굉장히 중요한 덕목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리앰프의 출력 임피던스가 높으면 매칭할 수 있는 파워 앰프가 한정될 수 있고, 한정되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프리앰프는 예. 그 입력 임피던스가 낮은 진공관 앰프를 못 붙인다든가 그럴 예. 수 있는데 이 출력 임피던스가 이렇게 낮다는 거는 예. 굉장히 범용성, 굉장히 다양한 매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파워 앰프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고 넘어가죠. 지금 준비한 음악이 디투어 어헤이드 이 곡이죠. 이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희 지금 오늘 리뷰 시청 시스템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예, 예, 예. 시스템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스피커는 여기 있죠. 네, 아방가르드 듀오 GT. 예, 그러니까 아방가르드의 이제 듀오의 3세대 그렇죠. 모델 네. 스피커는 이건 이제 패시브 버전입니다.
그래서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는 패시브고 우퍼는 더블 우퍼로 안에 1000W짜리 파워앰프가 예. 내장된 예. 액티브 우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파워앰프는 오늘의 리뷰 기기인 오르페우스, 헤리티지, 예. H3 M800 오프스2 다 외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프리앰프는 여기 있죠. 두 덩어리요. 예. 그래서 헤리티지 H2 예. 33BD 오프스2 그죠? 그리고 DAC는 제 뒤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예. 그 로크나 오디오, 예.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 R2R, 레더 DAC를 사용을 했고요. 예. 뮤직 서버가 요새 이제 뮤직 서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계속 저희가 그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뮤직 서버를 지금 저희가 3대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시너지스틱 리서치 부두 뮤직 서버가 지금 이렇게 2개가 있고 예. 가운데 안티파제즈 D 올라드라를 했는데 오늘 매칭은 시너지스틱 리서치 부두 서버를 서버로 하고 아. 안티파제즈 D 올라드라 예. 얘를 플레이어로 해서 예. 안티파제즈 D 올라드라랑 로크나랑은 안수주 D3 예. 코엑시얼 SPDIF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디지털 소스를 연결했습니다. 예. 그럼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 투명도, 해상도, 스피드 정말 발군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마치 그 음성 정보 이렇게 들어오는 음성 정보에 아주 그 깊은 심연까지도 다 드러내는구나 그 점이 이제 아주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소스기에서 조금만 변화를 줘도 이게 다 그 반응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프리앰프의 덕목이 아주 우수하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고 요게 이제 그 바이올린이 이제 주된 악기지만 요게 사실 클래식의 바이올린보다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남부 음악 블루스라든가 컨츄리가 섞인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쓰이는 바이올린은 이제 피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들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까칠까칠하면서 흥겹고 그렇게 약간 이제 적극적인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아주 참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곡을 요새 최근에 네, 굉장히 자주 듣는 음악이라서 네, 오늘 이제 제가 요청해서 이 곡이 들어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디오 하는 재미죠. 네,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음악이 완전히 새롭게 들리는 경험이요. 예, 사실 이 곡을 너무 익숙하게 들었는데 첫 느낌은 이 곡이 이렇게 공간감이 있는 음악이었어? 예, 이제 그 느낌이 제일 컸고요. 예. 그러니까 배음이나 잔향이나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예, 마이크로 디테일이
그동안 못 들었던 레벨. 사실 이런 해상력은 프리앰프 덕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쵸. 예. 소스가 이 해상력을 만들어줬지만 지금껏 들어본 프리앰프 중에 이렇게 해상력을 안 깎아먹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상력이 좋은 프리앰프를 들어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예. 진짜 그런 마이크로 디테일 능력이 예. 정말 돋보였고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이 시스템에 따라 다소 날카롭고 아. 가늘게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예. 이 곡을 나중에 이 디투어이드를 다른 시스템에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유려한 음색과 이런 음의 엣지를 만들면서 바이올린 음에 이 배음을 가득 담는 그쵸. 이 소리가 나오는지 예. 이거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약간 가늘고 건조하게 이 들릴 수 있는 바이올린 녹음인데 그 안에 따뜻한 배음을 다 차곡차곡 담은 그런 느낌도 새로웠고, 예.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어보면 이 프리앰프가 좀 소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스타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따뜻함이 나왔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계속 다음에 음을 들어보지만 얘는 진짜 음을 왜곡시키는 게 없구나.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음악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부드럽게 연주하는 콘트라베이스 텐션도 너무 포근했고 그 저역 안에 디테일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기타 소리도 굉장히 컴팩트한데 그렇죠. 그 안에 이 맑고 투명하고 예. 따뜻한 음색까지 다 담는, 예. 차곡차곡 담는 그 부분도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결론적으로 리듬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뛰어난 예. 그런 연주이자 그런 재생이었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요 프리앰프의 또 특징이 아웃풋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네,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그 세 가지 모드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이 스테이트 아웃풋이라고 이제 설정을 했는데, 하나는 인액티브라고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안 쓸 때 안 쓰는 것은 이제 아예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단자에서도 음의 네. 손실이라든가 그렇죠. 노이즈가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아예 그냥 인액티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 B를 이제 보면은 프리앰프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패스 모드가 있는데, 프리앰프 모드를 하면은 아웃풋 A랑 똑같은 그 음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제 바이앰핑 할 때 그때 이제 괜찮고, 바이패스는 이제 그 입력되는 기기가 그 자체에서 그 볼륨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여기 바이패스 모드로 전원해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헤드폰 프리앰프 같은 경우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헤드폰 듣는 게 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이패스 모드를 쓰면 그러니까 좋다. 바이패스 모드는 쉽게 말해서 이제 레코드 아웃 단자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볼륨단. 드디어 이제 볼륨단 얘기를 예. 해줘야 됩니다. 그죠? 예. CRQL 테크놀로지라는 걸 썼는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죠? 자, 이 CRQL이란 게 콘스탄트 리지스티브 쿼드로폴스 위드 로가리드믹 디스트리뷰션 아키텍처,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예.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예. 대수 분포를 갖춘 상수 저항 사중극자. 번역하니까 더 어렵죠. 더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요. 예. 콘스탄트라는 거는 예. 신호 경로의 총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를 예. 이야기를 하고요. 예. 리지스티브는 뭐냐면 순수 저항 네트워크만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등이 없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요. 순수 저항으로. 예. 쿼드러폴스는 뭐냐면 4개의 단자 회로, 입력 2개, 출력 2개의 사중국자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로가리드믹은 감쇄 단계가 인간의 청감에 맞춘 대수 로그 분포로 배치되어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거를 정리하면 항상 일정한 임피던스를 유지하면서 대수적으로 감쇄를 조절하는 4개의 단자의 저항 회로라는 뜻입니다. 예. 설명을 해도 좀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R2R 방식이라든가 그런 그렇죠. 전자식 볼륨의 경우랑 대비를 해보면 예. 일단 일반 볼륨은 볼륨 위치에 따라 이제 임피던스 변동이 문제가 그쵸. 되잖아요. 그리고 신호 경로에 스위칭 소자, 뭐 FET나 CMOS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발생하는 스위칭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느린 반응 속도가 문제가 되는데 예. 오르페우스 이 프리앰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형 R2R 시스템과 같은 근사치를 이용한 디지털 볼륨이 아니라 예.
0.1%의 정밀 저항 네트워크로 구성된 대수형 상수조향 감쇄기를 사용했다. 예. 그러니까 저항 오차가 0.1%짜리를 썼다는. 그렇죠. 그리고 전자 스위칭은 150 나노세크 이내로 제로 크로싱에서만 이루어져서 클럭 노이즈를 없앤 완벽한 신호 무결성을 제공을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륨단을 어떤 거 돌리면 띡띡띡띡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위칭 노이즈이기도 하고, 예.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면요, 예. 아무런 노이즈 없이 그렇죠. 정말 0.5 예. dB 단위로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볼륨 예. 단위다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야, 어렵네요. 근데 사실 프리앰프에서 볼륨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50% 이상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예. 게 오디오 시스템에서 예. 가장 큰 저항체가 어디냐? 프리앰프 볼륨단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볼륨단 얘기를 빼먹지 않고 하거든요. 예, 거기에 생명을 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테뉴어터를 쓰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 오르페우스 프리앰프에 들어가 있는 이 볼륨단은 예. 전자 볼륨의 정밀도와 패시브 어테뉴어터의 순도를 가진, 아. 그러니까 신호가 순수 저항만 통과하기 때문에 위상 왜곡이라든가 아. 임피던스 변동이라든가 디지털 근사 오차가 사실상 제거돼서 예. 결국에 아까 우리가 디토어이드에서 들었던 그런 음의 순도는 예. 이 볼륨단의 역할도 진짜 5할 이상, 7할 이상, 8할 이상이라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음의 순도를 예. 만들어내고 예. 음색의 변화도 만들지 않고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좌우 매칭 정밀도를 극대화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실 뭐 그 이상적이라고 그러면 볼륨단이 아예 없는 프리가 좋은 거겠지만 그건 볼륨 조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볼륨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앰프 제작 회사의 노하우가 총 직결된 그렇죠.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뭐 에소테릭도 그렇고 예. 뭐 아큐페이지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예. 자사가 특주로 개발된 그렇죠. 예. 그런 볼륨단을 자랑을 하는데, 예. 지금 이 오르페우스에 들어간 기술은 예. 거의 최정상급, 예. 맨 꼭대기에, 그러니까 하나의 음의 개인에 하나의 딱 저항만 물리는, 그죠? 예. 완벽한 그런 볼륨단을 채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오퍼스라는 그 오스트리아 출신 밴드가 1985년에 데이트시킨 라이브 이즈 라이프,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곡을 그 예전에 그냥 흘려 듣고 말았는데, 우리 젊었을 때는 되게 예, 인기 있었던 곡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 보통 이제 그때 라디오나 그런 걸로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엄청난 곡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라이브 예. 공연 실황이다 보니까 예,
뭐 음성 정보량이 어마무시하고 그다음에 다이내믹 레인지라든가 저역의 펀치력, 그다음에 이것도 라이브 녹음이더라고요. 막 그 살아서 소리들이 꿈틀거리고 그 열기 같은 게 막 막 그 파도 치듯 다가오는데, 야, 이 곡이 이런 곡이었어. 정말 놀랐어요. 또 합창하는 대목에서 아주 흥이 겹고 그냥 내가 공연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그죠? 예. 저랑 똑같이 들으셨는데. 예. 근데 이 곡도 역시 요새 최근에 제가 많이 듣던 곡이라서 예. 이 곡에서도 완전히 지금 새로운 느낌을 받는 게요. 예. 그동안 들어왔던 이 음악에서 대역 위아래가 이렇게 더 생기고 아. 다이내믹 레인지가 이 정도로 나오고 예. 엄청난 이런 사운드 스테이지가 만들어진다는 건 또 새로운 경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떤 그 내가 진짜 공연장 한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 그쵸. 예. 어떤 광대역의 정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음악. 그쵸. 우리가 이제 예. 좀 이따가 이 앰프의 스펙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예. 대역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예. SMB도 대단하고 예. 그리고 베이스 드럼의 강력한 임팩트도 좋았지만 예. 정말 공연장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그 낮은 일렉 베이스 소리 있잖아요. 그쵸. 공연장에서 이렇게 들으면 막 그 쿵쿵 바닥으로 예. 떨어지는 그런 묵직한 예. 에너지의 그 낮은 일렉 베이스가 또 새롭게 예. 추가가 된 느낌. 예. 원래는 없었는데 이 시스템으로 들었더니 예. 확실히 이렇게 이 규모가 있는 초 하이엔드급 시스템으로 음악을 들으면 예. 이런 스케일이 나오는구나. 이거는 분명히 초 하이엔드 예. 오디오의 영역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음악을 들었고 그 다음에 관객의 박수 소리나 함성 소리도 예. 너무도 또렷하게 너무도 막 음. 섬찟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들려서 진짜 공연장 그 자체의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광대역을 말씀하셨으니까 요 프리앰프의 실제 그 스펙을 잠깐 소개하면은 일단은 그 5Hz에서 1.5MHz까지 이제 커버를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5Hz에서 1.5MHz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스펙 시트에 적혀 있는 게 5Hz에서 1.5MHz 플러스 0dB 마이너스 0.1dB 적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5Hz에서 150만 헤르츠잖아요. 그렇죠. 프리앰프 대역이. 예. 솔직히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 프리앰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죠. 할 정도의 광대역인데 예. 감쇄율이 플러스 쪽으로는 0dB고 예. 마이너스로 0.1dB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주 그 정말 그냥 유니버스급 예.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들은 오퍼스 라이브 이즈 라이프에서 그 정도의 대역이 나온 거겠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왜곡률이 그 0.0006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 스펙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예. 그래서 이 리뷰 때 이 스펙의 어떤 심오한 예. 그 해석을 해볼까 하다가 예. 내용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마침 또 요새 오디오 딥다이브에서 오디오 스펙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 이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의 이 엄청난 스펙은 예. 제가 별도 영상으로 예. 이 지금 스펙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루긴 하겠지만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THD도 THD 플러스 N 600옴 로드에서 22Hz에서 44,000Hz까지를 측정을 한 게 예. 0.00063보다 작다니까 예. 이거는 그냥 고저파 왜곡이 거의 없다. 예. 이거는 측정 장비의 편차 수준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이렇게 이 THD 고저파 왜곡이 없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또 THD 얘기할 때 늘 같이 따라오는 게 네거티브 피드백이잖아요. 예. 예. 얘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어떻게 거는지 모르겠지만 예. 얘가 지금 풀 밸런스 회로란 말이에요. 예. 예. 풀 밸런스 회로를 했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가니까 예. 그죠? 예. 거기서 오는 어떤 이 왜곡이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도 거의 걸지 않고 이 정도 스펙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정말 엄청난 예. 스펙이다 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오디오 딥다이브에서 예. 한번 다뤄봐줘야 될 그 예. 정도의 스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그 SMB는 이제 마이너스 132 dB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보급형 앰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0에서 100 언저리가 되고 좀 고급형이라고 해도 100에서 110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상당히 이제 그 차원이 다른 그런 SMB를 구현했고, 그리고 이제 전원부 별도인데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kg에 그죠?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무게가. 무겁고 사실은 네. 저희가 렉 때문에 네. 원래 여기 밑에 이제 이 발이 따로 있거든요. 예, 스파이커랑. 예, 근데 그거를 저희가 받치지는 못했어요. 예, 예. 근데 아무튼 프리앰프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하이엔드급 프리앰프가 아니라 예. 현존하는 프리앰프 중에 정말 최고 수준의 프리앰프 그쵸. 중에 하나다. 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프리앰프라는 거를 이번 리뷰를 통해 새삼스럽게 발견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턴테이블 같은 경우도 턴테이블의 시대가 끝났을 때부터 진짜 엄청난 제품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디지털하고 싸워야 되니까. 네.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프리앰프도 사실 아날로그 프리앰프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디지털 기계 그다음에 R2R 볼륨들 그런 거랑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극한의 제품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얘기를 할 때 디지털의 완성은 완벽한 아날로그 흉내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를 못 쫓아오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오디오는 반드시 사람의 귀가 아날로그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아날로그 사인파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숙명을 갖고 있다 숙명이죠. 보니까 예, 예. 이렇게 잘 설계된 아날로그 회로를 네. 당해낼 수가 없겠죠. 그 역으로 추산해 보면은 이런 아날로그 앰프가 필요할 정도로 디지털이 지금 최고조로 발전을 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그것도 할 수 말이 있을 되네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소수단에서 이렇게 예. 음을 만들어줬더니 예. 진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음악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그쵸. 그거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1부를 마치고 2부에는 그 본격적으로 이제 파워 앰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